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죠? 돈 벌 기회가 왔다. 레버리지 ETF 일부 영상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에서요, 제가 레버리지 ETF의 이론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이론적인 위험성을 이제 요약하면요, 주가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하면은 레버리지 ETF는 손해를 보게 그렇게 되어 있죠. 당연히 하락을 해도 손해를 보고요.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만 레버리지 ETF는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위험성을 숙지하신 뒤에 자,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일부 영상에서요, 시청자분들 댓글 중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계좌 녹는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려고도 안 했는데 알려주시네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겁니다. 레버리지 ETF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 참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인버스 ETF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인버스 ETF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요, 이 레버리지 ETF가 뭐 위험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은 이 레버리지 ETF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레버리지 ETF를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S&P 500 지수 ETF 제일 유명한 게 SPY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레버리지 ETF는 아니죠. 이것은 그냥 주가 지수 추종 ETF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이제 2배 하는 이제 레버리지 ETF가 있죠. SSO라는 2배짜리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3배짜리 ETF가 이제 6%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냥 6%가 이름이 그냥 좋아서 그냥 이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나스닥 100 ETF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리플 Q가 있죠. 그리고 나스닥 100에 2배짜리 ETF가 있는데 QLD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에 3배짜리 ETF가 있죠. T-Triple-Q. 자,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죠. 우리나라 분들은요, 뭐 화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에 3배짜리 ETF T-Triple-Q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ETF가요, 뭐 위험하다 뭐 말은 많은데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성공을 하는 그런 ETF입니다.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성공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밑에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는 이제 주가가 이게 바로 스파이의 주가 차트입니다. 이게 S&P 500 ETF 추정 ETF죠. 요게 이제 스파이고요. 2배짜리 ETF가 요런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954%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 스파이는 2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이요, 6%라고 S&P 500의 3배짜리 ETF죠. 지난 10년 동안에요, 무려 2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죠? 지난 10년 동안에 22배씩 상승한 주식 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약하면은 SPY는 지난 10년 동안에 겨우 2.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2배짜리 ETF는 지난 10년 동안에 10배가 올랐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요, 3배짜리 ETF는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22배나 올랐습니다.
야, 이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거 투자할 게 아니라요. 이 3배짜리 ETF에 투자했으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단점이 있죠. 이 주가 하락 시에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스닥 100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지난 10년의 결과입니다. 자, 여 밑에 바닥을 기어가는 것이 바로 QQQ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5배를 상승했고요. 자, 요 하늘색이요. 2배짜리 ETF인 QLD인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무려 26배나 상승했습니다. 야, 이거 뭐 장난 아니죠. 뭐 다른 주식 다 때려치고요. 이거 뭐 QLD만 투자하셨어도 지난 10년 동안에 26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3배짜리 TQQQ. 지난 10년 동안에요. 무려 79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와, 이거 뭐 대박이죠? 만약에 지난 10년 전에요, TQQ에 1억을 투자하셨으면 지금 79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야, 이건 뭐 장난 아니죠? 다른 주식 다 때려치고요. 이건 뭐 레버리지만 투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시죠? 자, 이렇게요. 레버리지 ETF가 좀 위험한 측면은 있지만 수익성 하나만큼은 엄청나게 좋은 그런 ETF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레버리지 ETF가 분명히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79배씩 상승한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잘 없잖아요. 물론 그 특이한 주식 중에서는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름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중에서 10년 동안에 79배씩 상승한 주식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레버리지 ETF가 위험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S&P 500의 3배짜리 ETF인 6%의 지난 10년 차트입니다. 참고로 Y축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자, 지난 10년을 보면요, 뭐 꾸준하게 쭉 상승을 해오긴 해왔습니다만은 도중에 이렇게 쭉 떨어질 때가 있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요때요, 지금 로그 스케일로 나타나서 그런 건데 이 하락폭이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고점 대비 45%가 하락한 그런 경우입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뭐 위험하다고 얘기하긴 하는 겁니다. 자, 요때도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 48%가 하락을 했고요. 자, 이 코로나 시절에는 하락폭이 꽤 크죠? 고점 대비 7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죠? 자,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상승률 자체는 매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TQQ의 10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상승을 해왔죠. 자, 이때요, 고점 대비 50%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반토막이 난 거죠. 자, 이때는요, 고점 대비 5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토막보다 좀 더 됐네요. 원래 금액 대비 한 40%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 이때는요, 고점 대비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난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요, 레버리지 ETF가 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수익률 자체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해가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ETF가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요. 이런 대폭락 시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뭐 딱히 위험한 건 없죠? 미국 주가 지수 자체가 상승할 거라는 믿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 대폭락 시기만 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레버리지 ETF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레버리지 ETF 있는데요. 우리나라 건 하지 마시고요. 미국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폭락장일 때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폭락장을 피해야 되잖아요. 자, 그 폭락장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폭락을 하고 나서 저기 바닥에 갔을 때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즉, 평상시에는요, 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폭락장이 뭐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때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주가 지수가 이제 폭락 전의 원상태로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주가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은 무조건 상당량, 뭐 예를 들어 절반 정도를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좀 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났다 싶으면 그냥 다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요, 레버리지 ETF 하면서 위험한 일을 겪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요, 그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한 번 폭락이 오고요, 그 다음 번 폭락이 올 때에 최소 1년 이상의 텀은 있습니다. 그래서요, 폭락장일 때 매수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면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ETF의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올리는 이유가 있죠?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요, 혹시라도 다음 주에 미국 주가 지수가 지난번 저점 이하로 더 떨어져서 더 많이 폭락을 하면은 그때 이제 레버리지 ETF를 매수 시작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미국 주가 지수가 다음 주에 더 안 떨어지고 만약에 이대로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딱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국 주가 지수가요, 제가 보기에 지금 더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반등하잖아요? 그럼요, 뭔가 그 좀 찝찝한 기운이 있거든요? 조정이 화끈하게 올 때 오고, 그래야 이제 반등도 세게 오는데, 만약에 이대로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합니다. 그러면 또 조만간 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반등하면요, 레버리지 ETF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현재 이 고점에서 쭉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조금 이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에 여기서 쭉 떨어져 가지고 이 저점보다 더 내려와 가지고 이 바닥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여기서 하락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반등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ETF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폭락장이 왔을 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